정치톡 시작합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다. 최일선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에게 고마움을 거듭 전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2일에는 간호사들이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어렵냐, 폭염에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이 쓰러지고 있다는데 그 의료진이 대부분 간호사들이라는 것을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군인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상 최대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들이 화재 앞에서 파업하는 것이나 진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세 번의 대통령의 말은 한 번은 대변인, 한 번은 페이스북, 한 번은 직접 얘기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말이 어떻게 작성이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 명의의 메시지는 국정 운영에 절대적인 무게감을 가지며 또 당연히 대통령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을 향해 전투 중 탈영병 취급하듯 한 말에 아무리 파업에 대한 경고라지만 대통령의 메시지가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게 하는 말에서는 다시 한번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는 의사들의 헌신을 얘기하는 데서는 그만 실소가 났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말에서 시작되고 말에서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자, 돌아가서 지난 27일의 경우요.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이죠. 의사 증언은 협의할 수 있지만 의사 파업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탈영병 운운하면서 의사들을 격분시켜야 맞습니까? 또 사투를 벌이는 간호사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하죠. 쓰러진 의료진은 간호사를 의미한다고 콕 집어야 됩니까? 대통령이 갈라치기를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면 오해가 있었다면 더욱 공감 능력을 키워가겠다라고 해명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의사들의 헌신 운운하면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180석에 가까운 거대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허물을 막아보겠다고, 가려보겠다고 초등학생도 비웃을 언행을 일삼습니다. 또 청와대 참모들은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자신들에게 책임을 물러달라고 덮어쓰면서 대통령을 다시 한번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쪽팔리겠지만 국민들도 쪽팔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부터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추미애 아들인 서 씨의 황제 휴가를 증명하는 당시 동료 군인들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뒤부터입니다. 추미애는 그전까지는 국회에서 황제 휴가와 관련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소설 쓰시네, 그런 일 없습니다. 내 아들은 건드리지 마라. 내 아들은 아파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갔다. 이런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 군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녹취록 등을 통해 추미애의 보좌관이 휴가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고, 그래서 휴가가 이루어졌고 19일 동안 두 번에 걸친 병가 휴가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8개월째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도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에서 뺐다는 겁니다.
말 같지 않는 말이지만 말이 많았던 추미애가 이제 정말 응답해야 할 시간인데 정작 추미애는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이 300번 넘게 보여준 진술 거부권을 추미애도 행사하겠다는 겁니까? 추미애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의 쟁점은 간단합니다.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를 했느냐? 군부대는 휴가를 하면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떤 절차를 갖고 허가했느냐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추미애가 침묵하자 이제 오히려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또 180석을 차지한 집권 여당 한 의원은 보좌관이 추미애 몰래 군대에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음모론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또 어처구니 없게도 추미애를 공격하는 것은 군의 아들을 보낸 전국의 수많은 어머니들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군부대가 스스로 알아서 19일씩이나 병가 휴가를 준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담당 검찰, 서울동부지검이죠. 이 같은 동료 병사들의 진술을 지난 6월, 7월 모두 확보하고도 깔아뭉갰던 그 검사, 그 수사관을 지난달에 인사로 영전을 해서 파견 나갔다고 합니다. 그 검사를 다시 불러들이겠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이 혐의 없는 사건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죠. 군부대에 전화를 한 보좌관은 일주일 전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진상조사를 했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추미애는 아무런 지시나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 보좌관이 지 스스로 알아서 추미애 아들의 민원에 대해서 군부대에 부탁 전화를 했고 또 군부대는 스스로 알아서 다른 병사보다 2배나 되는 50일이 넘는 휴가를 서 씨에게 증빙 자료도 없이 절차도 어겨가면서 휴가를 허가해 줬다는 겁니다. 지난 80년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한 대학생이 물고문으로 숨진 가슴 시린 일. 당시 전두환 정권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믿으라고 했습니다. 추미애도 믿어야 됩니까? 문재인 정부는 전두환 정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민들은 전두환 정권 시대의 국민이 아닙니다. 조국, 추미애 전 현직 법무부 장관이 사이좋게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볼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정치통 마칩니다.